2025년 상반기 영화판 솔직히 말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더 컬랩! 국내외 작품 구분 없이 확연한 부진을 겪고 있는 2025년 상반기. This is no place to die.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결산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해서 오늘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선 성적표부터 까봅시다.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 극장가 매출은 4,079억 원, 관객 수는 4,250만 명,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33.2%, 마이너스 2,024억 원 하락했고, 관객 수는 32.5%, 관객이 2천만 명 통째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국내 영화, 해외 영화 가릴 것 없이 싹 다 빠졌습니다. 심지어 특수 상영관 매출도 하락. 올해 300억 이상 벌어들인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야당, 끝. 단 2편으로 이거 괜찮은 거 맞나 싶다는 것이지요. 아니 영화가 몰려서 그렇잖아, 왜 이 악물고 모른 척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건 또 반대랍니다. 이것저것 할인가를 적용시키며 간접적으로 상반기 평균 영화값은 2년째 꾸준히 하락 중. 2023년 1,410원에서 2024년 9,698원, 그리고 올해 9,599원. 특수관에서 봐야 할 메가급 작품이 줄어들면서 평균가도 같이 깎인 거죠. 뭐 이쪽은 사실 저렇게 할인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진작에 극장 방문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지표만 놓고 보면 명확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즉슨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현재의 부진이 극장표 탓이 아니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겠다. 그럼 왜 이렇게 망했냐? 첫 번째 이유, 신작 메가 히트작 부재. 작년만 봐도 국내에선 파미오, 범죄도시4, 베테랑2, 하얼빈, 시민더키 등등. 외화로는 인사이드 아웃2, 원카, 듄2, 쿵푸팬더4, 고질라 엑스콩, 뉴 엠파이어, 데드풀과 울버린. 포스터만 쭉 깔아놔도 풍년이었는데요. 올해는 국내 야당, 히트맨2, 승부, 검은 수녀들, 말할 수 없는 비밀. 해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미키 세븐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마인크래프트 무비, F1 더 무비. 분명 몇몇 굵직한 작품들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올해 상반기 개봉작들은 작년에 비하면 파묘나 범죄도시4처럼 강력하게 마케팅되거나 관객의 이목을 끌 작품이 없거니와 전반적으로 그 임팩트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는 분석이지요. 두 번째, 바로 코로나 공백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영화 하나 제작하는데 대략 2에서 3년, 국내에서는 3에서 4년 걸린다고 하는데요. 딱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최근 개봉했던 영화들이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묵혀왔던 창고 영화들 위주였고, 새롭게 힘실어 만든 작품은 아직 제작 중이니 공백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문제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복합적으로 엮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창고 영화들 위주로 영화가 개봉하고 코로나 팬데믹 등의 악조건이 겹치면서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 투자 위축. 2020년 이후 개봉한 소위 초대형 기대작들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폭망하면서 투자자들이 곳간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규모는 커져가는데 손익은 못 넘으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투자자 입장에선 초피이상이 걸려버린 것. 자, 그럼 영화관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우리는 절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각자 브랜드별로 단독 개봉 카드를 꺼냈습니다. 메가박스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 롯데시네마 알사탕, CGV 아이유 콘서트 더 위닝. 각자 타겟층 딱 잡고 승부 보겠다는 거죠. 오타쿠는 매박으로, 신속 사상해요. 가족은 루치로, 사랑한다. 콘서트 덕후는 CGV로.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과거 명작 재개봉도 활발합니다. 아, 그리운 그때 그 시절. 극장에서 보면 또 이게 다르다 이거죠. Assemble.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박수쳐.
박수쳐. 작년까지만 해도 대형 흥행작이 스크린을 싹쓸이하던 문제도 올해에는 꽤나 완화됐습니다. 굵직한 역사 한번 되짚어보면 작년 범죄도시4 상영 비율이 82%,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 80.2%였는데 올해 가장 체급이 거대했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55% 정도. 그 관객몰이가 조금 덜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수 있겠지만 덕분에 다양한 영화가 그 틈새에서 살아남을 기회가 생겼겠지요. 그 결과 입소문 타고 비교적 작은 체급에서 흥행 터진 게 퇴마로 나는 하늘 위에 올라서의 신이 되는 거야. 개인적으로도 너무 재밌게 봤고 응원하는 작품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산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객 수는 줄었어도 영화 선택지는 늘어난 셈 해서 중요한 건 극장가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임. 초고도 비만이 웰빙 푸드로 다이어트 하듯이 점차 그 다양성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라면 이게 굶어 죽기 직전이라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조치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여하튼 마지막으로 상영기간의 변화입니다. 올해 1위와 2위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과 야당은 코로나 이전 비슷한 조건의 영화였던 베놈 악인전보다 100개관 이상에서 무려 20일 이상 오래 버텼는데요. 보고서에는 그 덕에 입소문 마케팅이 되면서 두 영화의 흥행 이유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지요. 정리하자면 2025년 상반기 영화판은 확실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독 개봉, 재개봉, 상영기간 확대 같은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겠는데요. 흥행 대작은 사라졌지만 선택지는 넓어진 극장가. 아무튼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임 이라는 웰빙, 자조적 밈을 넣기는 했지만 어쨌든 발전해 보려는 리액션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래저래 다 터져나간다고 해도 좀비딸, F1 더 무비,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등 현 시점 걸려있는 영화들 성적도 나쁘지 않고 개봉 예정인 영화들도 주토피아2, 위키드4 굿, 아바타, 불과제 등등등 굵직한 작품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를 또 기다리며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짜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도 클리병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것이 싫고 넌 졸고는 시네마 액션 멜로 코믹 에러 호러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함을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magic hour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지어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 색깔